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8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에 중단원 2단원으로 처음 들어갑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단원의 첫 번째 주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1920년대까지 일제 통치 방식을 배웠잖아. 이제는 이제 1910년대부터 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주제는 1910년대 독립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기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이제 독립운동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먼저 국내에서 전개된 항일 비밀결사의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일본에 저항하는 이제 비밀리에 만들어진 단체, 이들이 한 독립운동 볼 거야. 자, 이런 국내에서 왜 비밀리에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로 일제가 국내 독립운동 당연히 탄압하는 거 강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표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사건이 1911년에 있었던 백오인 사건 기억나죠? 이것 때문에 신민회가 해체되게 되잖아.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일본군이고요. 이분 얼굴 기억해 주세요. 한말 최후의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최응원이라고 하는 의병장이고요. 이분이 1915년에 잡히면서 이제 국내에서 의병 활동은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너무나도 무단 통치를 하면서 우리를 너무 이제 쥐어잡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애국지사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의병 부대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고요. 국내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몰래 비밀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국내의 항일 비밀결사 조직 한번 어떤 단체가 조직되었는지 볼게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두 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2년에 만들어진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 기억하세요. 자, 이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는 여기 이 사진 나와 있는 임병찬이라고 하는 의병장이에요. 이 임병찬이라는 분이 당시에 고종 황제의 밀지는 비밀 명령이야. 고종이 비밀리에 명령을 해가지고 한번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해라 라고 해서 1912년에 조직했습니다. 어디에서 조직하냐면 바로 국내 서울에서 조직을 하게 되고요. 이들의 목표는요, 다시 국가를 찾아가지고 고종을 다시 황제로 올리는 거야. 이거는 이 독립의군부 자체가 고종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종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나라를 되찾아서 임금을 다시 세우자.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얘들아, 이거는 퀴즈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회복한다. 벽은 임금의 지위를 회복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복벽주의. 이거에 따른 고종의 고종을 다시 자리를 회복시켜 놓는 거. 이게 바로 목표였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먼저 이제 의병장들 막 모으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본한테 우리 국권을 다시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서를 이제 전국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일본에 발각돼가지고 결국에는 해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서 조직된 단체 대한광복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1915년에 조직이 되고요. 바로 대구에서 조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중심이 되었냐? 바로 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대한광복회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자,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목표는요, 국권을 회복하는 거, 다시 나라를 찾는 거,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방금 봤던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였잖아. 근데 여기는 공화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면 먼저 군자금을 모아서, 군자금이라고 하면은 군사상 필요한 그런 모든 자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사활동하기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모금을 하고,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요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들의 활동 강령 같은 거 한번 대한광복회의 그 활동 지침, 이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의 활동은 부자야. 부자의 의연은 뭐 기부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부자의 돈이야, 돈. 부자들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해서 무장을 준비한다. 막 무기도 사고, 막 군사훈련에 필요한 것도 막 마련하고 이런 거죠. 자, 부자와 일본인한테 그런 돈을 마련한다. 그리고 남북 만주 지역에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기존의 의병 및 해상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해서 훈련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일본인 고관 및 한국인 반역자를 수십 곳에서 처단하는 행형부,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을 행형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일파라든가 일본 애들 처단하기 위한 그런 기관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전부 다 독립운동 그리고 군사훈련 막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잘 이렇게 목표가 세워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까지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는 걸 봤다면 이제 두 번째 1910년대 국외에서 국가 밖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고 단체들이 활동한 내용 한번 볼게요. 먼저 만주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 아셔야 돼요. 만주는 어디야? 한반도의 바로 북쪽. 건너편 중국 땅이잖아. 그죠? 그 만주 지역도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우리 배웠었지?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쪽은 북간도 그리고 서쪽은 서간도라고 한다고 우리 배웠었잖아. 그죠? 자, 그럼 이 북간도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간도 지역 하면 선생님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연해주 있는데 말고 이렇게 이 지역. 자, 한번 보면 이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마을, 집단촌이라고 하죠. 마을이야, 마을촌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 뭐 용정마을 그리고 명동마을이라고 해서 용정촌, 명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중광단이라고 해가지고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 독립단체 이 3.1운동 이후에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로 개편이 되는데 아무튼 중광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여기에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민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 명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설립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서쪽에 있는 서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민회의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삼원보 보이지 지도에 삼원보 선생님 여기 체크하고 있잖아. 이 삼원보에 신한민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마을이야 마을촌자를 써요. 신한민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항일운동 단체였던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신민회가 주축이 돼서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그 군사훈련을 하는 독립군 학교죠. 독립군 양성학교 이걸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하게 되고요.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한다. 이것도 별표 알아두세요. 만주 지역의 서간도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다. 자, 이제 연해주 지역 한번 볼게요. 연해주는 어느 나라 땅이지? 러시아 땅이잖아. 그지? 선생님 또 지도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 요 아래쪽 여기 러시아 땅 여기가 바로 연해주잖아요. 이 연해주 중에서도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서 특히나 우리 민족들이 많이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자, 역시나 이 연해주 지역에도요. 한국 사람들 마을이죠. 신안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롭게 한국 사람들이 마을을 세웠다라고 해서 신안촌이라고 하고요. 이 신안촌이 건설이 되어서 이 마을에 있는 이런 우리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권업회가 뭐냐면 이 연해주에 이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신안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만들어지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을이 있으면 빛가람동 마을이 있으면 빛가람동 주민센터처럼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자치기관이 필요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 신안촌을 위한 한인들의 자치기관으로서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고요. 이 단체에서는 국내외 그런 소식들 알려주기 위해서 권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 또 설립된 단체 중에 뭐가 있냐면 1914년에 설립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별표 쳐놔. 대한광복군 정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해주야 연해주.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여기 나와 있는 이상설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동이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이 이분은 정통령 가장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이분은 부통령 해가지고 각각 담당을 하면서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했던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 있는 한인단체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한두 가지가 아닌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로가 러시아란 뜻이야. 전체 러시아 한족회 한족들 한국 민족들의 단체 의 중앙총회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모든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 아니 한인 단체들 다 모인 거야. 총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러시아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러분들 레닌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주의를 따르는
정당이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걸 한인사회당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정당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보도록 할게요. 미주 지역 하면 아메리카 대륙 말하는 거야. 미국이면 하와이도 포함되죠. 그리고 뭐 멕시코, 뭐 이런 곳들, 거기에서의 독립운동 볼게요. 자, 먼저 1910년에 만들어진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 대한인국민회 나오면 요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왜 만들어졌냐면 1908년에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의열투쟁을 전개를 하시잖아. 그걸 계기로 해서 당시 여러 한인 단체들이 엄청 깊게 감명을 받은 거야. 아, 우리도 저렇게 누군가 당장에 어떻게 저격할 순 없지만 우리도 독립운동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여러 한인 단체들, 미국에 있던 단체들이 다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결성했던 게 바로 대한인국민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어요. 대한인국민회 회원들의 모습. 자,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독립운동 직접적으로 투쟁할 수는 없지만 독립운동 자금, 돈을 모아가지고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는 등 굉장히 멀리서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단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됐을 시에 우리가 멀더라도 어떻게 뭐 배를 타고 가든 해가지고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독립군 단체도 있어요. 바로 하와이에서 1914년에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단체, 옆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군사훈련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숭모학교라고 하는 무예를 숭상한다 뭐 이런 뜻이죠. 숭모학교라고 하는 이런 학교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방금까지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한번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독립선언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 후반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 러시아 혁명, 여러분들 1917년이죠. 제1차 세계대전 중간이었고, 그지?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되고 이 레닌이 권력을 쥐게 되잖아. 자,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이 레닌이 뭐라고 말을 했었어? 당시에 불쌍한 식민지 민족들, 너네 지금 제국주의 국가 밑에서 너무 힘들지? 그 해방운동 우리가 지원해줄게 라고 선언을 하니까 각 세계의 많은 사람들,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레닌이 추구하는 이 사회주의 사상을 막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고 했잖아. 그죠? 아무튼 레닌이 이러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19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직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이 사람이야. 윌슨이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주장을 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각 민족은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 민족은 자기네 정치적 운명, 자기네 운명은 스스로 하는 거다. 다른 나라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스스로 결정하다. 스스로 자해 결정하다. 결을 써가지고 자결.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레닌이 식민지 운동 도와준대. 이걸 듣고 세계의 많은 식민지의 독립운동가들이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지. 아, 우리도 이제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서 이제 독립선언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당시 미국은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연합국이잖아.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은 동맹국이랑 연합국이 싸우는 거였는데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윌슨이 말했던 민족은 이 동맹국에게 지배받고 있던 민족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윌슨이 이런 말을 한 거는 뭐든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지금 우리 연합국의 승리로 가고 있어. 동맹국이 질 것 같은데 만약에 동맹국이 자기들 지더라도 나중에 식민지를 바탕으로 힘을 다시 키우면 안 되니까 동맹국의 식민지를 전부 다 해방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계산으로 이걸 주장을 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 각 민족 요걸 말하는 거는 즉 동맹국, 전쟁에서 진 국가의 패전국의 식민지를 말을 하는 거지. 즉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 연합국의 식민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본이 연합국 측에, 즉 승전국 측에서 섰기 때문에 우리 민족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다고. 근데 그러한 사정, 속셈까지는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민족은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상해라고 하는, 즉 상하이가 있어요. 중국의 도시.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이 신한청년당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파리에서 회의가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는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에서 온 한국인이다. 우리 독립하고 싶다. 민족 자결주의 너네가 말하지 않았냐. 이런 거 알리고 와라.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이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파견을 합니다. 1919년 1월의 일이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었던 이 김규식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리게 된 거죠. 이때는 우리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한 거지. 자, 그리고 이러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서 또 국외에 독립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만주의 지린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이제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거다. 레닌도 도와준다고 했고 윌슨도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 말했다. 우리는 이제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919년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 보시면 우리는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는 일본 의회와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 이것도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넣은 거죠. 우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대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한다. 이때는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제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거 역시나 몰랐으니까 이런 말을 넣은 거야. 자, 위에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국외의 독립선언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1910년대에 그런 굉장히 독립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각 지역의 독립운동들 그리고 그 내용들 한번 봤습니다. 특히나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어떤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지역별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